세종 24년 임금이 타던 가마 아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가마를 만든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역사에서 사라졌지요. 실록에는 짧게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아녀가 부서져 장영실을 곤장 80대로 치고 파직했다. 하지만 그 짧은 한 줄 뒤에 숨은 이야기를 오늘 저는 제 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장의 그림 나와 임금을 이어주다. 저는 원래 노비 출신 관노였습니다. 궁궐의 물건을 고치고 농기구를 손보고 망가진 걸 고쳐 쓰게 만드는 말 그대로 뚝딱 장영실이었죠. 어느 날 저는 물시계의 구조를 그린 그림 한 장을 올렸습니다. 시보를 알아내는 기구 시루와 같은 것.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원리를 그대로 그려낸 도안이었죠. 그 그림이 전하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세종께서는 조용히 물으셨고 주변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습니다. 넌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전하께서는 저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너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저는 노비였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정해진 시각마다 물이 차오르면 그 무게를 이용해 장치를 움직이고 그 힘으로 종을 치게 되옵니다. 그리하면 스스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단 한마디만 올렸습니다. 조선에 맞는 것이라면 만들 수 있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은 다시 한번 궤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제게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격루를 만들어 보아라.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 무게, 지렛대, 쇠구슬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조금만 잘못 계산해도 물은 새고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나라의 시간을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요. 마침내 시범 작동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반 시즌 동안 자격루를 작동시켜 해시계와 비교해 보겠사옵니다. 물은 흘렀고 물이 차오르자 그 무게가 판을 눌렀고 쇠구슬이 굴러가 종을 울렸습니다. 땀이 식기도 전에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그날 이후 궁궐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제가 만든 물시계의 종소리에 맞추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나는 지금 이 나라의 시간을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굴레가 있었습니다. 노비의 신분이었지요. 사대부들의 눈은 차갑고 공방에 들어와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뜻밖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고 정오품 관직을 하사하노라. 순간 제 옷은 바뀌었지만 더 크게 바뀐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던 이들이 이제는 저를 위로 쳐다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는 왕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더 밤낮 없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실아, 우리 땅에 맞는 하늘의 키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간이라는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명나라의 절기와 우리나라의 하늘이 맞지 않아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마다 백성들이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별들 중에 내 별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가장 밝은 별 북극성이옵니다. 조선의 별이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하늘과 시간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록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아비의 뜻을 거스르지 않듯이 조선은 명나라를 따라야 하옵니다. 사대부들은 말했습니다. 하늘도 달력도 시간도 명나라 것이어야 한다고. 전하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명은 천문 기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전하께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 맞는 하늘, 우리 백성에게 맞는 시간,
우리 농민에게 맞는 절기. 저는 그 꿈을 실현하는 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해냈습니다. 조선에서 관측한 나경의 위치가 명과는 반 시즌이나 다르게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조선이 비로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동시에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타야 할 가마, 아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녀를 만든 책임자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지만 부서진 가마 조각들이 제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처참하게 부서질 수가 있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부패한 대신들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명나라의 고에 바치고 자주적인 천문역법을 막고 무엇보다도 전하의 곁에서 너무 큰 힘을 갖게 된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왕을 해치려 한 자,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하는 끝까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부패한 대신들을 색출해내려고 모든 실마리를 잡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하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로운 글자 창제를 거두어 들이신다면 장영실을 살려드리겠나이다. 그때 전하께서는 한글 창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이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전하의 최후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글자는 양반만 알아야 한다. 백성에게 글자를 주면 안 된다. 한쪽에는 저, 한쪽에는 백성에게 줄 새로운 글자. 전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그 아녀를 부쉈습니다. 제가 전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전하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영실아. 정녕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분노도 배신도 절망도 아닌 그저 찢어질 듯한 슬픔. 하지만 저는 거짓을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전하의 꿈, 백성의 글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저로 인해 전하의 길이 막혀서는 아니 되옵니다. 곤장 80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형이었습니다. 몸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별이었습니다. 언젠가 전하와 함께 올려다보던 밤하늘, 북극성 그리고 조선의 별자리들. 어딘가에서 전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실아,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전하가 꿈꾸시던 백성이 제 시간에 맞춰 농사짓고 자기 글자로 편지를 쓰는 나라가 이제 정말로 보이는 것 같사옵니다. 여러분, 저는 실록에서 짧게 사라진 이름 장영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아녀 사고 이후로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이 글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바라본 하늘과 시간 속에도 세종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한 번이라도 실현해보고 싶었던 저 장영실의 손길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남았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로 장영실 기억하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실록의 빈칸에 적혀있지 못했던 저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니까요.